황기찬의 모든 범죄가 노숙자의 라이브 방송에서 갑자기 드러났다. 그로 인해 황기만과 노숙자 모두 체포된 이후 한 평범한 저녁, 노숙자의 집은 갑작스럽게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무대로 변했다. 그녀는 허름한 옷차림과는 어울리지 않는 호화로운 집안에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카메라 앞에서 노숙자는 억눌렸던 자부심을 터뜨리며 가족의 부와 명예를 과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속에서도 당당했고 화면 너머로 번쩍이는 고급 가구와 샹들리에가 그녀의 말을 뒷받침하는 듯했다. 우리 아들 기찬이가 YL그룹 회장이야. 세상 누구도 우리 집안을 무시할 수 없어. 그녀는 연신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졌다. 노숙자님, 정말 대단하세요. YL그룹 회장 어머니라니 존경합니다. 이런 찬사는 노숙자의 가슴을 더욱 부풀게 했다. 그녀는 화면 속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환호하며 마치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선 듯 행동했다. 노숙자의 두 자녀, 황기만과 황나라 역시 이 화려한 순간에 동참했다. 황기만은 어머니의 옆에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응시했고 황나라는 화려한 옷차림으로 어머니의 자랑을 거들었다. 우리 오빠 기찬이가 얼마나 대단한데요. YL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황나라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고 시청자들은 그녀의 말에 열광하며 댓글로 응원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치켜세우며 방송은 점점 더 뜨거워졌다. 노숙자는 시청자들의 찬사를 받으며 점점 더 과감해졌다. 그녀는 집 안을 돌아다니며 고가의 예술품과 명품 가방을 보여주며 이게 다 우리 기찬이 덕분이야 라며 웃었다. 이 순간 그들은 세상 누구도 자신들을 건드릴 수 없는 무적의 존재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 화려한 무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시청자들의 댓글이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수의 비판이었다. 황기찬 회장, 불륜설 터졌던데요? YL그룹 자금 횡령한 거 사실 아니에요. 이런 댓글은 순식간에 퍼지며 화면을 뒤덮었다. 노숙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화면을 뚫어져라 노려보며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야 라고 소리쳤다. 황나라 역시 발끈하며 감히 우리 오빠를 모함해 라며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황기만은 처음엔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쳐갔다. 시청자들의 공격은 점점 더 거세졌다. 황기찬이 부패로 얼룩진 인간이다. 그 돈 다 더러운 돈 아니냐. 댓글은 점점 더 악랄해졌고 세 사람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다. 노숙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런 모욕을 참을 수 없어. 방송 끈다. 그녀는 거칠게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전원을 껐다. 화면이 까맣게 변하며 방송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노숙자의 어리석음이 재앙을 불러일으킬 줄은? 그녀는 전원을 끈 줄 알았지만 스마트폰은 여전히 라이브 상태였다. 카메라는 조용히 그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고 수십만 시청자들은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방송이 꺼졌다고 믿은 노숙자는 긴장을 풀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도대체 뭐야, 저 사람들이. 우리 기찬이를 어떻게 감히. 그녀는 분노로 얼굴이 벌개졌다. 황나라도 맞장구 치며 세상 사람들이 다 질투하는 거야. 오빠가 너무 잘 나가니까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황기만의 반응은 달랐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이를 악물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황기찬, 그의 동생. 언제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한 완벽한 동생. 반면 황기만은 가족에게 늘 무능력자로 낙인 찍혔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지고 늘 어머니의 비난을 받았다. 기찬이처럼만 했어도 라는 노숙자의 잔소리는 그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시청자들의 비판이 그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다들 맞는 말만 했어. 기찬이가 뭐가 그리 대단해? 그 녀석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아는 사람 없잖아. 노숙자와 황나라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다. 김하나, 무슨 소리야? 노숙자가 다급히 외쳤다.
하지만 황기만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는 몰라. 기찬이가 YL그룹 돈을 횡령한 거 사실이야. 그 돈, 다 더러운 돈이라고. 그의 말은 폭탄처럼 터졌다. 노숙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황나라는 오빠, 미쳤어, 라며 그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황기만은 이미 통제 불능이었다. 그뿐이 아니야. 황은호 납치 사건, 내가 한 거 맞아. 그런데 그거 기찬이가 덮어줬다고. 다 기찬이 아이디어였어. 그의 고백은 방송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고 댓글란은 순식간에 폭주했다. 스마트폰은 여전히 조용히 그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노숙자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황기만의 폭로는 멈추지 않았다. 기찬이가 깨끗한 척하면서 뒤로는 온갖 더러운 짓을 했어. 그 녀석이 회장 자리 오른 것도 다 부정한 돈으로 얻은 거야. 그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졌다. 시청자들은 이 믿을 수 없는 폭로를 실시간으로 목격하며 소셜미디어는 순식간에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황기찬 횡령 황은호 납치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다. 며칠 뒤 이 사건은 YL그룹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되었다. 황기찬은 즉각 회장 자리에서 쫓겨났다. 횡령과 부패 혐의로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노숙자와 황기만, 황나라 역시 자유롭지 못했다. 황기만의 납치 고백은 그를 공범으로 몰았고 노숙자와 황나라는 범죄 은폐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한때 화려했던 그들의 집은 이제 텅 빈 껍데기로 남았다. 노숙자는 멍하니 앉아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그녀의 질문은 이미 아무도 듣지 않는 메아리로 남았다. 이 믿을 수 없는 반전은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과연 황기찬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황기만의 폭로는 단순한 질투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니면 더 깊은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노숙자의 어리석음이 부른 이 파국은 YL그룹의 운명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 다음 화에서는 어떤 새로운 비밀이 드러날지 시청자들의 심장은 이미 다음 반전을 기다리고 있다. YL그룹의 본사 빌딩은 폭풍의 한가운데로 빨려들었다. 황기찬의 이름은 단 하루 만에 부와 명예의 상징에서 부패와 배신의 대명사로 전락했다. 노숙자의 어리석은 라이브 방송은 단지 불씨에 불과했다. 그 불씨는 황기만의 폭로로 거대한 화염이 되어 YL그룹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시청자들은 숨을 죽이고 다음 전개를 기다렸다. 과연 이 파국은 끝일까? 아니면 더 큰 폭풍의 전조일 뿐일까? 황기찬은 YL그룹 회장실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눈빛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얽혀 있었다. 스마트폰에는 끝없이 울리는 알림 소리와 함께 쏟아지는 비난의 메시지가 쌓여갔다. 황기찬, 당신은 끝났어. 횡령범, 감옥에 갈 준비나 해. 그는 전화를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무의미하다는 걸 알았다. 그의 제국은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황기찬은 쉽게 무너질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게 끝이라고. 아직 내 패는 남아있어. 그의 손은 서류철을 뒤적였고 그 안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 계약서가 숨겨져 있었다. 한편 노숙자는 허름한 아파트에 갇힌 듯한 신세로 변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뭘 잘못했어? 기찬이가 잘못한 거면 내가 왜? 그녀는 거울 앞에서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텅 빈 방 안에 메아리칠 뿐이었다. 황나라 역시 어머니 곁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상황을 주시했다. 엄마, 이제 어쩌려고. 기만 오빠가 다 망쳤어. 황나라는 분노와 공포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동생 기찬의 성공을 늘 부러워했지만 지금은 그 성공이 가족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었다고 원망했다. 황기만은 달랐다. 그는 자신의 폭로가 불러온 결과를 예상치 못한 듯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동생 기찬에 대한 질투와 열등감은 오랜 세월 그의 가슴을 갉아먹었다. 그는 어머니와 누이 앞에서 거칠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다들 기찬이가 어떤 놈인지 알았지? 그 녀석은 깨끗한 척했지만 다 더러운 돈으로 쌓은 거야. 그의 말은 독이 되어 공기를 오염시켰다. 하지만 황기만은 몰랐다. 자신이 뱉은 말이 그 자신을 포함한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끌어내릴 줄은. 이 와중에 YL그룹 내부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싹트고 있었다. 강재인, 죽은 줄 알았던 그녀가 살아있었다. 도윤의 비밀스러운 은신처에서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황기만의 폭로는 그녀에게 뜻밖의 기회였다. 기찬, 내가 무너지는 걸 보니 기분이 좋아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손에 쥔 만년필 녹음기를 만지작거렸다. 그 안에는 황기찬의 횡령과 황은호 납치 사건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담겨 있었다. 도윤은 그녀 곁에서 조용히 말했다. 지금이 때야, 재인. 이 혼란을 이용하면 기찬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어. 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한편 정윤이는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 최자영의 불안정한 기억과 황기만의 폭로로 인해 그녀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도희 사건. 그게 정말 기찬의 짓이었을까? 그녀는 자영의 병실에서 홀로 중얼거렸다. 자영은 침대에 누워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날 기찬이가 거기 있었어. 도희가 도망치려 했는데 그녀의 말은 단편적이었지만 정윤이의 가슴을 찌르기에 충분했다. 정윤이는 재인의 생존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직감은 이미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황기찬은 반격을 준비했다. 그는 언론을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하며 심지어 황기만을 희생양으로 삼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해 차갑게 명령했다. 기만이 한 말, 전부 그 녀석이 미쳐서 지어낸 걸로 몰아. 그리고 재인이 죽었다는 증거를 확실히 준비해. 하지만 그의 계획은 이미 틈새로 새어나가고 있었다. 도윤은 형사를 통해 황기찬의 비밀 계약서를 입수했고 그 안에는 YL그룹의 자금 흐름을 조작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60화에 막이 오르면서 시청자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다. 황기찬의 반격은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강재인의 복수가 그를 먼저 무너뜨릴 것인가? 황기만은 자신의 폭로가 부른 결과를 후회하며 어머니와 누이에게 돌아갈까? 아니면 더 큰 배신을 저지를 것인가? 노숙자는 여전히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한 채 가족을 구하려는 헛된 시도를 계속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이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강세리는 이 혼란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모색했다. 도청기의 발각으로 그녀는 이미 위기에 몰려 있었다. 황기만의 폭로가 그녀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기찬이 혼자 한 게 아니야. 나도 연루됐다고.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사무실을 서성였다. 그녀는 황기찬과 손을 잡고 모든 책임을 황기만에게 떠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이미 도윤의 레이더에 포착되었다. 도윤은 재인과 함께 세리의 약점을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자영의 병실에서는 또 다른 폭탄이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영은 치매로 인해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기억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진실을 토해내고 있었다. 도희가 죽던 날. 기찬이가 나를 속였어. 그녀의 말은 정윤이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정윤이는 자영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다. 엄마, 진실을 밝혀낼게요. 누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건지.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60화의 클라이맥스는 모든 인물의 운명이 얽히는 순간이었다. 황기찬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 했지만 도윤이 공개한 비밀 계약서로 인해 그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았다. 강재인은 은자라는 가명으로 YL그룹 주주총회에 등장하며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죽었다고. 미안하지만 난 아직 살아있어. 그녀의 차가운 미소는 황기찬의 얼굴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시청자들은 숨을 멈추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한편 황기만은 자신의 폭로가 부른 결과를 마주하며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어머니 노숙자를 찾아가 울부짖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기찬이를 끌어내리려다 우리 모두를 망쳤어. 하지만 노숙자는 그를 차갑게 밀어냈다. 너 때문에 우리 기찬이가. 너 때문에 다 망했어. 그녀의 비난은 황기만의 가슴을 찢었다. 황나라는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하며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찬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또 다른 배신을 낳았다. 61화로 넘어가는 순간 시청자들은 새로운 질문에 휩싸였다. 강재인은 황기찬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까? 황기만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가족을 구하려 할까?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까? 정윤희는 자영의 기억을 통해 도희 사건의 전말을 밝혀낼 수 있을까? 그리고 노숙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부른 파국을 마주하며 무엇을 선택할까? YL그룹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까? 이 모든 비밀과 반전은 여왕의 집의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만들었다. 진실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거짓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시청자들은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다음 화를 기다린다.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모두가 파멸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다음 화는 또 어떤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낼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이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시청자들의 심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여왕의 집의 무대는 이제 피로 물든 전쟁터로 변했다. 황기찬의 제국은 균열을 일으키며 무너져 내리고 강재인의 복수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 시청자들은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응시한다. 진실의 그림자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 가운데 다음 화는 또 어떤 충격적인 반전을 가져올 것인가? 시청자들은 숨을 쉴 틈 없이 다음 반전을 기다린다. 강재인은 YL그룹을 되찾고 정의를 세울 수 있을까? 황기찬은 감옥에서도 또 다른 음모를 꾸밀 것인가? 노숙자와 황기만은 파멸의 끝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그리고 정윤희와 재인의 연대는 어떤 새로운 진실을 드러낼 것인가? 여왕의 집은 이제 마지막 전투를 향해 달려간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이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누구도 눈을 뗄 수 없다는 사실이다.